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은 타이젠 7급 수강생분의 9점 젖바둑 실전 레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9점 젖바둑은 바둑의 가장 기초적인 돌의 효율과 연결, 그리고 끊김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수 입장에서는 깔아놓은 돌을 어떻게 지키며 집을 형성하는지, 고수 입장에서는 얇은 곳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날일자 걸침 후 모자 씌우기. 이거는 고수가 사용하는 제일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흑돌이 포위당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저는 이거를 술래잡기랑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실에서 술래잡기 하는 것과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하는 것, 어느 것을 빨리 잡힐지는 저희가 생각해보면 바로 알겠죠. 당연히 교실이 빨리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돌의 방향을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올리면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칸 행마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이때 제가 위를 막으려고 하는 거는 흙이 계속해서 한 칸으로 갔을 경우에 아래에 있는 백돌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 당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백도 한 칸을 띄워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흙도 중앙으로 나가는 자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이제 타이즘 7급 수강생분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이거 끊기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거를 비유법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 도마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 만약에 위험에 처하면 어떨까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죠. 그것처럼 흑돌도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꼬리 자르고 반대편 살리면 돼요. 대신 내가 몸통을 죽이는지 꼬리를 죽이는지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한 돌을 타개할 때는 중앙으로 나가라고 했던 만큼 중앙 쪽 3번이 더 중요한 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막아서, 지금 상황만 봐도 흑돌이 더 많기 때문에 싸움 자체는 흑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끊었을 때, 이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제일 좋은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팔을 공격하다가 괜히 단수당하고 위에 흑돌이 죽으면은 피해가 커져요. 안 죽어도 될 돌들이 점점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돌이 더 중요한지를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데요. 단수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은 백의 입장에서 신나네? 하고 한 점을 잡을 거예요. 여기서 아래로 단수 한 방 때린 다음에 백돌 두 점이 중앙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준다면은 저희가 흑돌 한 점을 대가로 흑돌 5점이라는 세력을 얻었고, 세력을 토대로 13으로 이렇게 덮게 되면은 반대편 백돌 두 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백이 아무래도 더 고수다 보니까 꿈틀꿈틀 하다 보면은 살 거예요. 꿈틀꿈틀하면 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산다 그래도 백이 대단한 집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흑은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멀리 간다면 이거는 흑이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바둑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진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실전에는 왼쪽으로 나가는 선택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방법은 아니었지만 나갈 거면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바둑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두 점 머리는 절대 맞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다른 곳에 두다 보니 두 점 머리를 허용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점점 행마가 꼬이기 때문에 항상 타개를 할 때는 중앙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붙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흑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기 붙이는 수는 지금 흑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젖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둑을 둘 때에는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도망가고 있나? 공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지 않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젖히는 게 신경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끊어야 되는데 살리게 되면은 현재 축은 흑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안 되죠. 그래서 두기 전에 반대편으로 이제 사전 공작을 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사자성어 중 하나인 이제 성동격서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공격을 할 때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공격했을 때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먼저 물어보면서 세력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세력을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젖히는 수를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조금 전처럼 공격을 해도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리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동격서가 성공한 장면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은 뭘 의도하고 두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하지만 지금 흑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피드백으로 우리 수강생분께도 전달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지키고. 여기 두 번의 수는 아주 좋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명확해요. 도망가야겠다. 나갔을 때 한 칸 뛰어서 우변 집을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수가 많아진다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았는데 날일자도 물론 좋아요. 나쁜 자리 아니고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바둑에서 귀변 중앙순으로 집 만들기 편하다는 거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 많이 배우죠. 하지만 지금은 하변 흑돌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집을 얻기보단 우선은 튼튼하게 지켜놓고 백이 도망간다면 따라가면서 집을 지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9점 젖바둑의 효를 살리기 위해선 약한 돌이 최대한 없어야 돼요. 어차피 집은 시작하자마자 많이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집을 더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자마자 바로 공격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고수의 공격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면은요. 점점 포위 당하죠. 이렇게 되면은 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여기서 백이 계속 잡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잡는다고 해도 제가 여기 치중 가거나 하면 잡았거든요. 잡는다고 해도 일반가기 때문에 흑이 계속해서 집을 만들어 간다면 제가 이 하나의 집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멀리 가면서 다시 한번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붙이면서 다시 한번 변화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고수가 붙이는 게 제일 신경 쓰이시죠? 이제 9점 젖바둑 같은 경우에요. 자, 이럴 때는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우선 이 백돌이 중앙으로 나가는 순간 잡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백돌을 모서리 방향으로 몰아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물론 꿈틀거리면 살아요. 자, 꿈틀거리면 사는데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산다라고 해도 흑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차라리 귀 쪽으로 살려줘 버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결정적으로 흑이 선수를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간다면 중앙 쪽에서는 흑이 훨씬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실전에는 안쪽으로 막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지금이라도 그냥 치받아서 살려주는 게 조금 더 쉬운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전에는 여길 막음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변화도가 만들어지면 수일기적인 부분은 당장에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정확한 수순을 찾는다면 흑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9점 젖바둑에서 정확한 수순을 찾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구단 입장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수들을 배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애초에 처음부터 두텁게 두는 거를 배우는 게 훨씬 실력 향상이나 이기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물러났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패라는 규칙이 생겼으니까 때려 먹고 백이 어디 두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팩감을 사용한다. 그럼 이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해소하면은 죽는다. 2, 4로 먹히는 거. 너무 큰데? 라고 한다면 다시 받아주고 때릴 때 이제 팩감이 없다면 그때 지켜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패가 좀 이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팩감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뭐 이런 팩감 쓰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팩감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만 잡았을 때 큰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들여다보는 거. 때려 먹으면 돌파해서 내가 아래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팩감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전에 그냥 물러났는데 이건 조금 싱겁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제가 이렇게 또 파고들어서 집을 얻었죠. 자, 그 다음에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9점 젖바둑 치고는 되게 잘 두고 있었어요. 여기 변화도에서 저희가 이제 흑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이런 거 끼우는 거. 수일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백돌 근처로 오면 안 돼요.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단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지금 하변 흑돌이 살아있나요? 아직 못 살아있죠. 그러면 사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단서들을 여러 가지 모아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첫 번째 단서, 위쪽이 약간의 약점이 남아 있어요. 당장은 안 되지만 단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변 쪽에서 바로 집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이 자리 하나 막음으로써 모양을 최대한 키워주고요. 계속 공격을 한다면 이제 호구 자리 만들고, 밑으로 먹는다면 단수, 한 집 만들게 하면, 치중으로 잡으러 가려고 해도 키워 죽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살릴 수 있겠죠. 흑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변 쪽으로 둬야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전을 보시면 띄우고 여길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안 돼요.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잡으러 가면 죽을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흑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제가 다른 데를 뒀고요. 이럴 때는 하나 지켜놓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에요. 이후 진행을 보시면 흑이 이제 잘 지키면서 이제 나중에 한 달만 지나도 9점 젖바둑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두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원래라면 여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다른 데 갔잖아요. 그러면 마늘모로 압박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잡으러 간다면 여기 찝고 끊는 걸 활용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마늘모 하나 해놓고 여기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켜놓고요. 아래로 살린다면 위로 잡고, 위를 지킨다면 이제 그때 잡으러 간다면 이제 약점이 지켜졌죠. 그럼 백돌 5점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흑이 이길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쪽 연결을 했는데 이건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흑돌 한 점은 죽어봤자 한 집이거든요. 근데 여길 살리다 보니까 일단 마늘모 큰 자리 뺏기고 젖히는 거 당하고,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 바둑을 토대로 제가 지도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면은, 처음에 돌이 약할 때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운동장 쪽 중앙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교실 방향 밑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항상 술래잡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죽는 돌을 겁내지 마세요. 죽여도 괜찮아요. 모든 돌을 살리는 거는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살리는 게 이득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하변 변화도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한 칸 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라온다면 연결을 토대로 흑돌 한 점을 줘도 돼요. 죽어봤자 두 집밖에 안 됩니다. 공격해서 백돌 2점 잡으면 그게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둑에서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 드린다면은, 내가 뭘 두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대단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수를 도망가려고 뒀습니다. 나는 이 수를 집을 지키려고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생각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 중앙으로 뿌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도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붙이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수의 뜻이 담겨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9점 젖바둑 레슨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